쯔양의 충격 고백. 혹시 쯔양이라고 아십니까? 아마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적어도 먹방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무려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구독자를 모은 이른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얼마 전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불법 촬영,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강요에 못 이겨서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 하는 먹방도 사실은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그렇게 맞다가 이제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냥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냥 대화 상담을 해주면 된다고 잠깐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걸로 버는 돈도 다 뺏어갔어요. 자,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였는데 쯔양을, 자기 여자친구를 거기 데리고 가서 술 따르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이러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근데 일단 그거부터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비밀로 묻어두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왜 공개하게 된 거예요? 네, 쯔양은 너무 수치스러웠고 어디에도 언급되길 바라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된 게 아닙니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폭로하겠다면서 이 협박을 해서 쯔양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이런 의혹을 방송하게 된 겁니다. 돈을 뜯어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쯔양의 변호사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쓸 때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쯔양 쪽에 의견이 하나도 없이 방송이 나갔다고 합니다. 어허. 확인 절차 없이. 그런데 또 방송 내용 중에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된 후에 유명하니까 얼마나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새벽에라도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쯔양 측이 유흥업소에 근무했던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이는 원치 않았던 근무였다. 배경에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서 억지로 근무를 하게 됐었고, 이런 쯔양의 과거를 주변에 과장해서 전달한 것도 전 남자친구였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튜버들에 대해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건 맞지만 남자친구가 강요를 했고 폭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유튜버가 먹방도 사실 남자친구에게 강요를 당하고 돈 때문이었다.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유튜버가 된 뒤에는 남자친구와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그 뒤에도 전 남자친구의 폭행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방송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해결이 돼서 4년 동안 매일같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에 진짜 거의 매일 2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방송 이후에도 사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자, 이러면서 쯔양 측에서 남자친구한테 맞은 폭행의 증거다라면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에도 그런 장면이 일부 보이기도 했었대요. 변호인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요? 피해 사실이 뭐 금전이면 금전, 신체적이면 신체적, 정신적이면 정신적, 너무 피해 사실이 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변호인이 표현을 한 건데요. 저는 염전노예도 이런 식으로 학대당하는 염전노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찌양 측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보이시죠? 입술이 찢어져 있고 뭐 얼굴, 팔, 다리 이게 다 멍투성이고 정말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찌양을 폭행하는 그런 상황이 녹취된 그런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 네, 찌양의 법률 대리인은 이 기록을 자신이 보는데 이 남겨진 기록들, 증거들을 보는데 정말 이게 힘이 들 정도였다, 너무 참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형사 고소도 2차례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고소하고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건 파일 취재진도 이 폭행 당시에 이 녹취를 찌양 측에서 녹음을 해놨던 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방송 전에 들어봤더니 이건 방송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했다고 합니다. 방송에는 내보낼 수 없을 만큼 폭행 장면이 참 듣기 힘든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뭐 사진만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버니까 매일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맞은 폭행 자국은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돌려보니 저 자국이 그러면 그 멍자국 이런 게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찌양 씨가 과거에 가끔 가다가 반팔 옷을 입고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어김없이 팔에 멍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밴드로 붙여서 마치 뭔가를 가리는 듯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왜 저런 방송할 때 보면 실시간 채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제 팬들이 그 멍든 팔 같은 거 보면서 혹시 뭐 무슨 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 유명한 찌양 씨가 무슨 폭행 피해를 당하랴라고 생각하면서 먹방 유튜버니까 요리하다가 뭐 다친 거 아니냐, 뭐 체질적으로 멍이 잘 되는 체질 아니냐. 그리고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바로 저게 폭행 피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찌양 씨의 전 남자친구가 1년 전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그 시점부터 찌양 씨 팔에서는 멍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숨졌군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작년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찌양이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대요. 이게 알려지니까 찌양도 결국 본인의 과거를 저렇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돈은 좀 많이 벌었을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버가 뭐 100만만 돼도 한 달 수익이 얼마인데 1000만 유튜버거든요. 그 사이에 인기가 막 늘면서 수익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었대요.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먹방을 하려면 치킨을 어찌됐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살 돈조차 없었대요. 왜? 방송으로 벌어진 돈의 대부분은 남자친구에게 뺏겼다고 합니다. 방송으로 그래도 좀 벌었었는데 이제 치킨 시켜먹을 돈이 없어서 방송할 때 먹을 치킨도 못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좀 많이 커져서 잘 되니까 이제 소속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부당한 계약도 했었는데 모든 수익의 7%는 그쪽이고 3%는 저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서도 썼고 저는 인감도장과 신분증도 사실 제가 갖고 있지도 못했고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7대3입니다. 7%가 아니라 7대3. 남자친구가 만들었다는 그 소속사가 7, 찌양은 3. 그래서 착취당한 돈이 얼마라고요? 네, 최소 4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당 사건은 당시 이 형사 고소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은
이 소속사 직원들이 보통 이제 회사가 자문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속사에서 누구인지 이 연예인에 대한 이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좀 이상했고 예. 매출을 보면 을의 입장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남자친구는요, 쯔양이 인기를 끌자 소속사를 만들어서 7대3, 그러니까 쯔양이 3의 비율로 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 정산 비율이야 뭐 사실 뭐 높다고 하고 뭐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익 배분이 입금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거의 돈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정산 자료 같은 게 충분하게 제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못 받은 정산금 금액이 피해액이 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변제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민사소송을 좀 진행을 해서 조금의 정산을 받긴 했지만 금액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평소에 이제 찌양이 먹방하는 장면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좀 달리 보입니다. 평소에 찌양 저렇게 먹방 맛있게 할 때는 야,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저게 사실 강요에 의한 거잖아요. 돈 벌려고 저걸 억지로 막 다 먹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게 뭐 여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저 뒤에는 저거 곱창을 저렇게 먹은 거예요, 저 젊은 여성이. 근데 70%의 수익은 남자친구한테 다 뺏기고 매일같이 폭행당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렇게 또 방송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야, 지금 보니까 참 다시 보입니다. 저거 근데 돈 뺏겼어도 남자친구는 또 이 뭐 죽었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그 상속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남자친구가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쉽진 않은데, 먼저 단순 탕진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라면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제3자가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그 돈을 받은 경우에 그 제3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때 그 제3자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와 의심되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반환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